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10일입니다. 이준석 그리고 이낙연 두 여당 전 대표입니다. 두 여당 전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 창당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응천, 김용민, 이원욱 세 민주당 의원이 탈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허은하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4사람이 탈당을 했는데 그중에 허은하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이므로 탈당을 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이낙연 신당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총선에서 제3지대 정당의 등장이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정당 구조가 양당 체제에서 3당 내지 4당 체제로 가면서 여소야대 상황이 벌어진다든지 해가지고 지금과 같은 첨예한 대결 구도가 완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게 한국의 정치 문화를 바꿀 수도 있다 하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이준석, 이낙연 신당 지지율 합계는 23%를 기록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41.3%, 부정평가는 56.7%인데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현재 기존 정당을 상대로 했을 때는 국민의힘이 38.4%, 더불어민주당이 28.9%, 그리고 정의당은 1.8%, 지지정당 없다는 21.1%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신당을 포함한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32.4%, 민주당 28.7%, 이준석 신당 13.9%, 이낙연 신당 8.7%로 나왔습니다. 한번 다시 말씀드린다면 국민의힘이 32.4, 민주당 28.7, 이준석 신당 13.9, 이낙연 신당 8.7입니다. 이낙연, 이준석 신당을 합치면은 약 23%가 됩니다. 기타 정당 지지층에서 이준석, 이낙연 전 대표 신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37%는 이준석, 10.9%는 이낙연 지지로 나왔고요. 무당층에서는 이준석 신당 지지 18.7, 이낙연 신당 지지 8.2%로 나왔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준석 신당 지지 11%, 이낙연 신당 지지 7%,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준석 신당 지지 8.3%, 이낙연 신당 지지 9.2%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이준석 신당 지지율이 이렇게 높게 나오는 것은 지난 10월 이후 이준석 신당이라는 이 뉴스가 계속 반복적으로 보도되었고, 해가 바뀌니까 이준석의 이른바 개혁신당 창당 작업이 아주 속도를 내고 있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당원 모집을 했더니 4만 명을 며칠 만에 넘겼고, 정책으로 승부하겠다고 해가지고 이준석 전 대표는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제1호 정책으로 공영방송의 정상화에 대한 보관을 발표를 했고, 오늘은 천하람 개혁신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 교육관계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정책으로 승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기반의 정당이 아니라 정책 기반의 정당이 되겠다. 그러니까 천하람 위원장이 발표한 이 교육 관련 공약은 알아듣기가 쉽습니다. 우선 설명을 잘해요. 설명을 쉽게 합니다. 핵심을 짚어서 천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신당은 교육개혁이 저출산 지방소멸 위기 해결의 출발점이자 핵심이라고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자녀교육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사교육비 부담이라는 6글자에는 나의 능력 부족으로 충분한 교육을 시키지 못한다고 자책하는 학부모의 비애감과 애환이 녹아있다라면서 왜 부모의 작문 실력, PPT 실력, 영상 편집 실력이 수행평가에 총동원되어야 하느냐고 반문을 했습니다. 천하람 위원장은 인구소멸 지역의 학교 통폐합, 최고 교육 환경을 갖춘 공립형 기숙학교 확충, 지방거점 국립대학교에 대한 폭탄 예산 지원 등 지역 교육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역의 교육 수준이 높아져야 인구 유출이 아니라 인구 유입이 생긴다 하는 논리를 폈습니다. 천하람 위원장은 요즘 연봉을 몇 억씩 주어도 좋은 의료진을 지방의료원에 영입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느냐라면서 사실 그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핵심적인 이유가 내 자녀가 그 지역에서 좋은 수준의 학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어서 교육 인프라를 잘 깔아놓아서 그것을 통해 인구 유입 효과도 낼 수 있다. 야심 있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비용 투입을 통해서 기숙사 비용 등을 낮출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을 했습니다. 사교육비는 줄여야 하지만은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미명하에 학생들이 공부를 덜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수학과 공학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첨단 과학기술 시대에 심화수학인 미적분 2를 수능 선택 과목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기계항공부터 인공지능까지 미적분은 공대 모든 분야의 언어와도 같다. 세심하게 설계한다면 수학 포기자를 줄이는 것과 수학에 뛰어난 학생의 실력을 더 끌어올리는 것은 양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7일 2028년 대학 입시제도 개편안을 확정 발표하는 브리핑에서 미적분 2를 포함하는 심화수학을 수능 선택 과목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했고, 이게 부당하다면서 최초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였습니다. 탈당 회견문에서 이 문제를 지적해가지고 이게 다시 한번 문제로 제기가 됐는데, 이 이준석 지금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공학도입니다. 이 공학도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정책 진단이 공학도가 아닌 뭐 법학 전문이라든지 인문 전공자의 시각과 조금 다르고 상당히 핵심을 찌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당 하면서 제3지대화 그 명분은 민주당, 국민의힘, 이재명, 윤석열 다 문제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이 국민의 힘에서 뜻을 펼치지 못한 이준석, 허나, 천하람, 이기인 이런 젊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정책에 승부를 걸고 그 정책 중에서도 놓치기 쉬운 이 이공개적인 부분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다. 이런 것도 새로운 정치 문화의 하나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온라인 창당, 거의 온라인에서 창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겁니다.
발로 걸어 다니면서 당원 모집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편하게 했더니 순식간에 정당 창당 요건을 갖추는 당원들이 모집되었다. 그 과정에서 당비를 내겠다는 사람들도 같이 이렇게 약정을 했는데 그 액수가 상당히 많다고 그럽니다. 이러면은 온라인을 통해서 조직도 되고 정치자금도 모집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죠. 그런 점에서 이번 이준석 신당이 기존 정당에 주는 충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